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고등학생이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자신과 어린 동생을 위해서 무료로 치킨을 먹게 해줬던 사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재휘 씨는 며칠 전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만났던 두 형제. 그중 맞이 18살 A군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박 씨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먹은 꼭 쥐고 있고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고. 쭈뼛쭈뼛 하던 형이 어렵게 내뱉은 말. 5,000원밖에 없다. 5,000원치만 먹을 수 있는. 미안한 듯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을 보며 박 씨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A군과 7살 어린 동생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유독 치킨이 먹고 싶다며 심하게 졸라댔고 이를 보다 못한 형이 꼬깃꼬깃하게 아껴둔 5,000원을 꺼내서 동생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치킨을 파는 곳은 없었고 여러 가게를 전전하던 형제는 이윽고 박 씨의 가게에 다다랐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가슴 찢어지죠. 박 씨는 A군이 수줍게 내민 5,000원을 도로 손에 쥐어주고 형제를 배웅했습니다.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닭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이후 동생만 몇 번 더 와서 치킨을 먹고 가다 미안함 때문인지 동생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건데요. 형인 A군이 손글씨로 꽉 채운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며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고 잘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박재휘 씨는 A군의 진심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편지 써준 거 내용 다 읽어봤어. 마치 사람이 되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고맙고 힘 많이 얻었어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너 사는 게 계획도 듣고 싶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시골 파출소에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마음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충북 옥천군의 한 시골 파출소. 한 청년이 파출소에 들어와 도움을 청합니다. 김인석 경사도 처음엔 일반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회사가 있어요. 차편 물어보는 이런 청년들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본 청년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직장도 막노동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일용직으로 이제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혼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관내 택배 일을 하러 이제 온 건데.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뜻밖의 건강 이상을 발견해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필 돈도 넉넉히 챙기지 않아 차비까지 떨어진 상황. 청년은 결국 낯선 지역을 혼자 헤매다 늦은 밤 파출소를 찾은 겁니다. 완전 이제 오지지요. 밤에는 거의 불 꺼져 있고 시골이니까요.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차편도 없고 차비도 없고 파출소 이제 불 켜 있으니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려서 그 17살인가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김 경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프죠. 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경사는 청년을 경찰차에 태워 20여 분 떨어진 옥천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기차표를 끊어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조카 갖고 그래서 뭐. 기차표를 받아든 청년은 떠나는 김 경사의 등 뒤를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크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상에서 봤습니다.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줘서 오히려 쑥스럽고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앞으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생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야생 고양이가 뒤엉킨 축구 골대 그물에 목이 졸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소방관의 세 손가락 심폐소생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고양이 한 마리.
두터운 장갑을 낀 누군가의 세 손가락이 고양이의 가슴을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압박합니다. 힘내. 도대체 이 고양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논산 119 구조대가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은 건 지난 7일 오전. 출동한 현장에선 축구 골대 그물에 온 몸이 엉켜있는 야생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뭘 했길래 이 정도로 엉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 목이랑 몸이랑 뒤죽박죽 이렇게 엉켜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그물을 끊어주려 다가갔지만 겁을 먹은 고양이의 발버둥에 그물은 목을 한층 더 조였고 급기야 고양이는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손을 잘라내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느껴진 거죠. 그물을 잘라낸 소방관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은 세 손가락만 이용했습니다. 신체가 작잖아요. 힘이 과하게 되면 고양이 이제 뼈나 이쪽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심장 압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만 눌렀어요. 몇 분간 이어진 가슴 압박. 고양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혓바닥 움직인다. 할 수 있어. 한 번 더. 좀만 더. 잘한다. 마침내 힘겨운 숨을 토해내는 고양이. 숨 쉰다. 숨 쉬고 있었는데 알았어. 호흡이 돌아온 고양이는 그렇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라도 하듯 구조대원들을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한 느낌, 고마움을 표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아무리 길고양이여도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건 귀금속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특별한 반지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어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의 한 공장. 전문가의 노련한 손길에 반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담는.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데 어떤 반지일까요? 코로나19 방역 담당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종로 주얼리 업계 종사자 모임을 이끄는 김성기 대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덕분에 반지. 큰 기념일 때 챔피언 반지 하지 않습니까? 또 영웅도 반지를 끼잖아요. 이 반지가 뭐야? 그럴 때 코로나 때 이런 반지 받았어. 소리가 남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김 대표의 제안에 주얼리 전문가 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이고 금을 녹여서 월세를 내야겠구나. 그래도 조금 의료진들 방역하시는 분들 덕분에 좀 낫지 않았을까. 특별한 반지인 만큼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은을 사용해 방역 전사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마스크를 형상화한 투구 형태의 반지엔 존경과 K 방역의 자부심을 새기고 방역 담당자들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덕분에 반지는 서울 종로구 방역봉사단 65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0여 명에게 전달됐는데요. 그중에는 시민들의 추천 사연도 있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해가며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강규원 소장님께 반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뜻밖의 선물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죠. 감사하고 자부심도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대물림하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옛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덕분에 반지 기증 챌린지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살짝 찰나가 어두워지거든요. 이 반지가 빨리 어두워졌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간 과거다. 기원하는 거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아이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그 기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중고거래 마켓에서 생리대 무료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진짜 없으니까 신문지라도 사용해보자 해서 신문지를 써본 거죠. 일명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5년. 한 포털 사이트에 생리대 살 돈이 없다며 생리대 대용품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 마켓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생리대 무료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생리대 살 돈이 없다는 친구의 사연을 접한 뒤 나눔을 시작한 10대 소녀부터
SNS로 만난 한 명이 막 생리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돈은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라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딸을 출산한 뒤 나눔에 나선 여성도 있습니다. 생리대를 거의 근 1년 만에 다시 사게 됐는데 이것마저도 되게 비싸서 혹시 좀 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딸을 낳고 나니까 길에 다니는 이제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해 쓰고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생리대. 하지만 무료 생리대를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이 좋아요. 딸 셋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들, 가족한테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뭐 이런 거 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 외국인 분들도 연락 오시고, 몽골 분? 따뜻한 나눔의 마음은 사회 저변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글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도 나눔을 시작했다거나. 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기 마련.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매달 11,5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의 한정적인 지원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9년 대상 청소년 약 13만 명 중 3만여 명에게는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상자 외에도 생리대를 살 형편이 못 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애매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쉽게 더 나눔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거저 주는 거니까라며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학생증 인증해주세요 이러면 뭐 연락 끊으시는 분들? 조금만 양보해주세요. 진짜 학생인 분들한테.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